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일단 기본으로 지금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대상은 행정법을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저번에도 헌법도 물론 처음으로 하신 분 했지만, 그래도 헌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헌법은 그래도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아, 헌법의 개념조차도 전혀, 헌법은 실제로는 뭐 요새 우리 계엄이다 뭐다, 그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세히 알 수 있지만, 행정법은 아예 그냥 법 자체가 처음이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되게 놀라운 일인데, 일반인이 행정법을 접근해서 법 전공이 아닌데도 행정법을 더 잘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희한한데, 예. 저도 옛날에 행정법 되게 좀 어렵게 배웠거든요. 익숙하지가 않고 헌민형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낌이 잘 안 와서 사실은 행정법을 그렇게 만만치 않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직렬의 시험이라든가 뭐 요새는 행정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행정법을 그냥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깊숙이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근데 시험은 또 잘 봐.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결국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향이 바람직하죠. 그죠? 우리 뭐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저는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대학원은 이제 논문을 아직 안 써가지고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제가 사법시험 출신이라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혹시 몰라서 대학원을 다녔던 건데, 대학원을 마지막 4학기를 제가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마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 결론은 지금 일단 놔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법 법학 석사를 못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학사인데 이제 박사는 뭐 더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행정법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의를 이제 18회면 행정법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행정법을 18회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왜냐면 헌법을 15회에 끝냈기 때문에 행정법을 18회로 하면 사실은 행정법 하는 양이 더 적어요. 헌법보다는. 근데 헌법은 15회인데 행정법 18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법은 더 어렵다고 맞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예전에도 처음에 우리 행정법 강사님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행정법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행정법을 들으면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행정법을 들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잘 흘러간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쑥 흘러간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고, 학원에 오면 이제 아무래도 스파르타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서 합격해야 된다는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중을 해도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는 제가 행정법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행정법을 하는 게 예전에는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해야 행정법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법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들어가도, 행정법을 들어가면은 이게 법이 왜 이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느낌상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이렇게 물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만지면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구름 같아요. 안 만져져.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정법 잡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을 해도 행정법이 안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년을 해도 안 잡힌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1차 합격하고 1년을 2차를 주는데 그때 안 잡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행정법 점수가 썩 좋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왜 행정법을 못 잡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차 합격했을 때는 행정법을 좀 뭔가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스집 있죠. 행정법 케이스집을 사서, 왜냐면 이제 저는 2차 위주로만 했으니까 객관식은 행정법이 이렇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집을 가져다가 일단 그것도 이제 저 강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하게 된 건데, 케이스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행정법을 1차를 준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객관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차를, 대부분 이제 근데 2차 준비니까, 2차 법행이나 뭐 지금 변시나 이 대비 강의니까, 법행이나 변시에서 2차 강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케이스집을 일단 한 권 사셔야 돼요. 케이스집을 한 권 사서, 이 강의에 해당하는 파트에, 그죠? 여기 그 기본서 파트만큼, 기본서 진도 파트만큼 케이스가 한 문제 혹은 그날 수업에 따라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도에 맞게.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암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암기. 물론 이제 처음엔 당연히 이해겠죠. 이해에다가 암기까지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럼 오히려 객관식보다 더 나아요. 객관식은 되게 짜잘짜잘하게 암기하지 않는데 주관식은 좀 이렇게 굵은 목차 위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신다면 이게 더 낫습니다. 객관식보다. 객관식은 한 5번 봐야 된다. 그러면 주관식은 한 2번, 3번 정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잡힙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제가 1년간 고민했던 그거랑 똑같이 돼요. 뭐 흐물흐물하게 합니다. 흐물흐물. 행정법 배웠어. 물어봐. 누가 나한테 행정법 물어봐. 대답이 안 나와. 그냥 스물스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지금 뭐 법원행시 이제 지금 뭐 지금 다른 데서는 조금 이따 저도 하겠지만 법원행시 지금 이제 올해 저번 주에 이틀 전에 1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그거를 기본 강의를 이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맞으면 실전용 시험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강의를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내년도 법행 2차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테고 변호사 시험 내년 1차 준비 2차 준비하시는 분도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변시는 객관식도 있고 하니까, 객관식 문제 뭐 따로 보긴 하지만, 변시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보통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보고, 이제 책을 접든가 말든가 고민하죠. 그죠? 왜냐면 2차에 집중해야 되니까, 주관식에. 주관식이 훨씬 더 쓰기가 힘드니까. 그죠? 객관식에 답을, 그러니까 객관식은 암기할 게 더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의 부담이 솔직히 2차는 더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편해. 안 풀어도 되니까. 공부할 때 이해 위주로 책 보는 것처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또 2차적으로 책 보는 게 편합니다. 참 그래가지고 목적에 맞게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막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객관식보다는 주로 이제 주관식을 말씀드리면 케이스집 하나 사셔서 그다음 그날 진도 나가는 하루에 보통 우리가 한 50페이지 정도 나갈 거거든요. 40에서 50페이지. 거기에 맞는 거.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상으로는 특별 권력 관계 정도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행정법의 원리, 이제 원칙, 법원칙 있죠. 3절에 그래서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평등 원칙, 자기우소 원칙 같은 얘기, 부당결부 원칙, 네 가지 원칙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권은 이제 내일 나올 테고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문제가 지금 한 각 비례 원칙마다 각 원칙마다 문제가 하나씩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복습할 게 좀 꽤 있습니다. 한 4문제, 5문제는 그냥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파트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통치행위는 뭐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4-5개 정도를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돼. 그러네. 하루에 보통 한 4-5개. 케이스집에서는 2개가 아니라 4-5개니까 양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선 교수님 행정법 강해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13판. 원래는 책을 2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번에는 빨리 내셨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어.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기본서로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자그만 책으로 했거든요. 근데 자그만 책은 이제 그게 시간이 없을 때 가령 뭐 법원행시 작년 8월 강의 정도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그걸로 기본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저도 강의한 입장에서도 조금 찜찜해요. 왜냐하면 행정법을 너무 중간에 우기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행정법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오히려 안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통 코스예요. 정통 코스. 대신에 이 책은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이번에 볼 때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집으로 들어가시죠. 문제집으로. 객관식은 객관식 문제집으로, 그 다음에 주관식은 주관식 문제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메인은 이제 앞으로 여기가 될 거예요. 객관식은 이제 변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고, 이제 법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부담은 처음에 이제 책 살 때 좀 비싸다. 근데 요새 책 한 권에 웬만하면 다 5만 원 넘으니까 5만 3천 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니죠. 다 10% 또 할인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값이 뭐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저는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크게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니까 크게 미안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많이 비싸졌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은 한번 책 보세요. 그 목차 콘텐츠라고 해서 맨 앞부분 보시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편으로는 이제 5편이 있어요. 6편. 1편이 통론이고 2편이 이제 행정작용.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많은 행정법이 시작이 되고 3편이 이제 절차, 그다음 정보공개 이런 거고 4편이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제 제일 많이 안 나오는 파트고 5편이 이제 시험에서 제일,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는 2편하고 5편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볼 부분입니다. 특히 5편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제인데 행정구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정쟁송하고 그다음 손해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행정쟁송은 심판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전보는 손실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5편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케이스의 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은 어떤 식으로 구제되는가. 그러니까 구제 방법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케이스집 이제 바로 오늘 집에 가서 케이스집 보시면 이 부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제 방법을 말해야 되니까. 아니 행정법 아직 본 것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법은 본 적도 없는데 이 뒤에 내용을 끄집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떤 행정법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5편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행정구제부터. 행정구제를 설명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차적인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2편하고 5편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회 강의인데 거의 이 두 개 합치면 한 14에서 15회 강의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중요한 파트니까 제가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물론 순서대로 강의를 할 건데 5편을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뒷부분을 앞으로 끌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거 처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필기나 이런 거 해두셔가지고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구제 파트는 이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때그때 쓰는데 물론 이거랑 이게 압도적입니다. 얘하고 얘는 거의 안 나와. 행정심판하고 손실보상은 거의 지금 이 네 개 중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이거 한 5%? 5%도 안 됩니다. 5% 미만. 그 다음에 손실보상도 5% 미만. 5% 미만이니까 실제로는 얘네 둘이 합쳐서 9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만 잘 알아놓으면 구제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깊고 얕음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데는 되게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얕은 데는 또 얕게 공부하시면 끝내.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다 두루두루 얕게 하죠. 두루두루 얕게 해서 여기서 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깊게 나왔다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관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은 처음에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면 망하고 거의 100% 망하고 혼자 공부해서 하려면 진짜 뭐 혼자 시험 몇 번 보고 이래야 이제 그게 체득이 되는 거고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강의 들어서 접근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 객관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식 문제집이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집만 봐도 객관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합격이 되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의를 들어야 돼요. 예, 특히 케이스 같은 경우까지도 강의를 들어줘야 됩니다. 기본서 강의만으로는 부족해요. 행정법은 제가 옛날에 행정법에 좀 늦어졌던 이유도 기본서 강의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강의를 안 들었어요. 왜? 케이스는 객관식처럼 나 혼자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케이스 강의가 더 중요해요. 케이스 강의가. 근데 제가 이거 기본서 하면서도 케이스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교재가, 지금 정석 교수님 교재가 예전에는 지금 이게 강해라는 이 책이 전에 책이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때는 그 안에 기출문제를 문제 형태로 해서 꼭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그 주관식 문제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목차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은 그걸 다 뺐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다 빼버렸어. 그 내용을, 그 케이스 관련된 거를. 책이 어떻게 보면 죽어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도 이 책이 예전보다 안 팔리거든요. 그 이유는 그 중요한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 기출문제를.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빼라고 했나, 어쨌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케이스집을 사서 보라고 이런 거 같기도 한데, 그때 행정법은 그렇게 돼 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었을 때. 왜 좋은 책을 이렇게 날려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책 출판사가, 강사가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 책을 많이 팔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제가 봐도. 왜냐면 케이스 없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비판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지금부터 진도 들어갈 건데,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전체적인 헌법은 이러는 경우가 없는데, 객관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은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 이제 주로 등장해요. 이제 뭐 피고 행정청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등장하는데 행정청이 나한테 일반 국민이죠.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로 우리가 이거를 처분이라고 불러요. 처분. 행정행위 혹은 행정처분. 이게 또 이제 같냐 다르냐 뭐 왈가왈가 하는데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 근데 처분의 개념이 행위의 개념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처분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와서 확인해 보면 케이스집에서도 무조건 일단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뜻인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권이죠. 이게 나는 일반인이고. 그래서 국가가 행정청이 이제 국가 입장에 있죠. 국가가 나한테 어떤 처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그걸 유리한 걸 우리가 급부행정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그러니까 용어도 좀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죠. 그죠? 나한테 좀 유리하면 급부행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해로운 거를 침익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침익적 행정. 침익 이러면은 침범하다 할 때 침자고, 익은 맞으면 너한테 도움을 준다니까. 침익, 그럼 보통 해로움과 도움 이러는데, 보통 침익 그러면 나한테 하여간 마이너스인 것만 주로 얘기합니다. 급부행정은 나한테 플러스. 이거 같은 뜻이 이제 나한테 시혜적인 거. 우리 헌법에서 배웠죠. 시혜적인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침익적 행정과 시혜적 행정 둘 중에 하나를 나한테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 방법을 논하라 이러면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 방법을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나 음주운전자였는데 걸렸어. 그럼 음주운전하면은 뭐 면허를 박탈하거나 면허를 정지하죠. 그죠? 근데 나 억울해.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대는데 뭐
잘못 평가됐다거나 혹은 술을 요만큼 하가는데 이렇게 평가됐다거나 이렇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제 방법을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일인데 내가 비록 실수로 술 한잔 했지만 이거 술 한잔으로 면허 정지 100일 나오면 나는 100일 동안 일자리가 없게 된다. 너무 억울하다. 이랬을 때 또 역시 구제 방법 논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여기 침익적 행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항상 포인트가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이 처분의 법적 성질부터 논합니다. 법적 성질. 처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급부행정, 침익행정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급부행정, 침익행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성질이야, 성질. 얘 성질이 나한테 좋은 거고, 아, 이 성질이 나한테 나쁜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하자면, 지금 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다 쳐보세요. 면허 취소 처분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그 면허 취소 처분은 나한테 해롭죠. 침익적이죠. 이런 침익적인 경우에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백발백중 케이스 문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보통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구제 방법을 미리 여기다가 좀 크게 써놓을게요. 구제 방법은 앞으로 잊지 말라고 구제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쟁송과 손해전보로 돼 있다고요.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돼 있고 손해전보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행정쟁송은 이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청의 행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쟁송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래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해요. 처분 등을. 근데 손해전보는 결국은 엎어질 건 엎어졌다. 문제는 손해다.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래?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돈에 관련된 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해주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니까 이때는 이 처분의 성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 문제가 손해전보 문제는 역시 또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저기서 끝나니까 저거를 얘기하려면 보통 이 처분의 성질 이게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침익행위의 성질은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기속행위 아니면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돈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부터.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해쳤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폭행죄냐, 상해죄냐, 살인죄냐, 그죠? 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징역형을 부과하면 되죠. 민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민법, 형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법은요, 이와 같은 처분이 구제 방법이 있냐? 그럼 구제 방법만 말하면 되잖아요. 저 구제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처분의 법적 성질이라는 개념을 먼저 밝히고 구제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구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먼저 거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행정법은 처음에 문제 풀 때 나도 모르게 항상 여기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 논점을 생략하게 되죠. 근데 논점마다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배점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관식이다 보니까. 물어본 말에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대답할 수 있는 배점이 있는데 배점대로 대답을 안 하게 되면 이 점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난 잘 본 것 같은데 나와보면 점수가 꽝인 경우가 주관식 문제는 종종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게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의 꽈락이
보통 법원행시 2차에서 100명을 뽑는데 행정법 꽈락이 보통 5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으로. 그 나머지 과목은 10명에서 20명 사이가 꽈락자인데 행정법은 유달리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꽈락이.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변시 같은 경우도 행정법이 첫날이거든요. 첫날에 중심 못 잡으면 변시는 가요. 행정법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변시보다 법행이 훨씬 더 그런 점에서 엄격합니다. 그래도 변시는 객관식 점수라도 있잖아. 객관식 점수라도 받으면 되는데 법행은 2차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 점수를 줘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이게 성질을 밝혀야 이 구제 방법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직 하도 말았는데 성질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결정이 납니다. 특이하죠? 그럼 보통 보면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는 뭐냐? 법 조문에 이걸 항상 그리고 행정법은 참조 조문을 줍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고 그 문제 밑에 이렇게 참조 조문이라고 있어요. 참조 조문. 물론 뭐 주관식 문제는 다 마찬가지지만 참조 조문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꽤 많아. 참조 조문 읽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참조 조문이 그렇게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놔야 돼. 미리. 나 이거 참조 조문 처음 보네. 이러면 이제 그 위험한 거라. 내가 그건 정말 처음 본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익숙하네. 이러면 이제 그게 편한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행정법, 소송법 관련된 참조 조문은 주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라. 왜? 2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을 주니까. 거기서 내가 알아서 찾아 써야 돼요. 내가 알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요새는 좀 좋아진 게 옛날에는 그냥 점수가 한 문제에 30점짜리 이거 팍 이렇게 줬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많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10점 정도에서 문제가 끝나죠. 10점짜리. 그죠? 20점짜리 문제도 잘 안 나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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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점, 10점,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50점짜리 한 문제 케이스 하나에 보통 4개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이죠. 그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속이면 뭐뭐 해야 한다. 재량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조 조문에. 근데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 이게 의무조항이랍니다. 의무조항. 기속행위는 보통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속행위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조문 딱 보고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했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속행위로 결정이 나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뭐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맘이야. 행정청이 맘이에요.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하죠. 의무와 권리. 행정청의 권리입니다. 권리. 맘대로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이러한 처분을 해야 한다. 그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했다. 그럼 위법이죠. 그렇게 해서 얼른 얘를 잡아내면 되는데 재량인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뭐뭐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이거를 위법이라고 말하려면은 뭔가 더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시험은 기속행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재량으로 시험 문제가 99%예요. 행정법은. 그러니까 재량을 얼른 알아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알아낸 뒤에 구제 방법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행정법은.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재량으로 풀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되냐면 만약에 지금 구제 방법 중에 보통 시험 문제가 이제 손해는 잘 안 나오고 소송으로 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소송으로. 소송으로 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게 소제기예요. 소제기를 합니다. 이제 구제 방법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소로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내가 청구한단 말이에요. 행정청 나봤어요. 그래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나는 원고가 돼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본안이라는 게 있어요. 본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떨 때 여기를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떨 때도 여기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뭐뭐 했는데 적법한가? 소를 제기했는데 소 제기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위법한가? 위법한가 물어보면 여기야. 근데 이상하죠. 여기는 적법한가 물어봤으니까 적법의 반대말이 위법이죠. 그러니까 적법한가 위법한가 그러면 보통 같은 문제를 대답할 것 같은데 적법한가 이러면 보통 소송 요건 물어본 거고 위법한가 물어보면 소송 본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정신 못 차리죠. 위법 적법. 그 어떨 때는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는 게 여기가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돌아버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맞아 묻는 게 여기를 물어보는 건지 여기까지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어. 답답하죠. 아니 대답을 여기서 끝내요. 근데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대답을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간다거나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를 물어보는 줄 알고 여기서 대답을 끊어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는 그래도 여기로 물어봤을 때 여기 대답하고 여기까지 대답하면 여긴 대답한 건 점수 안 주면 되죠. 그냥 그게 여기 대답 잘한 거 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데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 앞에서 끝내버리면 점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집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집에서 나오는 분이 확실히 어디를 물어보는지를 알고 나야 행정법 이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행정법 이론을 백날 알아봐야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 꽈락이 많은 겁니다. 언뜻 봐도 이상하죠. 아니 여기 물어보는데 여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건 요거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알려면 케이스집에서 나오고 있는 케이스별 그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빨리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예. 행정법은 거기서 다 헷갈려요. 행정법 내용 물어봐서 한 두세 번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케이스집을 등한히 하게 되면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를 대답한다거나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 대답한다거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니까 그거 관련돼서 역시 또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그때그때 한번 근데 여기 문제가 없어 아쉽지만 제가 이제 좀 봐가지고 뭐 프린트 같은 거 해서 좀 보여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도 있는데 일단 진도가 밀리면 이제 그게 힘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봐가지고 케이스집도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케이스를 사와서 여러분은 이제 저는 사서 준비하면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 듣고 거기 준비물 돼 있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집도 같이 보는 방법으로 있으면은 그거 좀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법원행시 준비할 때 이제 책이 조그만 책이니까 빨리빨리 보잖아요. 그죠? 빨리 보니까 남는 시간을 케이스를 돌렸어요. 케이스를.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이 이제 임박하니까 그래도 한 7, 8개월 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이제 작년에 이틀 전에 1차 끝났으니까 2차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기에 이제 충직하게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법 제 강의를 들으시고 행정법이 좀 잡힌다 이러시면은 이제 그게 이번 강의의 도움 목적이고 이제 케이스를 많이 푸는 거는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게 이제 강의 목적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별개인 게 아니라 사실 합쳐서 해도 돼요. 합쳐서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실강이고 학생들은 맞으면 직접 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이러면은 제가 금방금방 피드백이 오는데 지금 거의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학기 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강의 형태거든요, 이게. 물론 자리는 뭐 학생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학생들이 또 지금 새 학기 시작이고 막 이래가지고 실강으로 잘 오질 않아요. 또 그 코로나 이후로는 실강으로 잘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공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와서 직접 풀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 시간이. 인강으로 오히려 학생이 더 많이 들어요. 인강으로 많이 들으니까 이거 참 할 말도 없는데 이게 객관식하고는 달라서 주관식은 헌법하고도 벌써 제가 강의가 다르잖아요. 주관식은 직접 써보고 그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받아봐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바로바로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예전 강의 제 거 작년 8월 강의 법행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때 이제 법행은 학생들이 와서 직접 그 실강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바로바로 수업 끝나면 이제 채점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전투력을 올리는데, 이게 3월달 강의라서 지금 인강 형태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드백이 없어. 그래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하여간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알고 행정법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처음에 지금 이렇게 문제의식 던지면 행정법 처음 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하여간 최대치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적법한가 이러면은 이제 여기 관련된 게 소제기의 적법 요건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적법하냐, 원고 적격. 피고가 적격하냐, 피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은 괜찮냐, 대상 적격. 그 다음 소의 이익은 있는가 해서 소의 이익.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소송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아시면 돼요. 이게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여기는 근데 이제 피고 적격은 별로 볼 게 없고, 주로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소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송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본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본안으로 들어오면 이 위법성에 관련해서 역시 또한 4개예요. 그래서 준의 절형이라고 해서 위법한가를 물어볼 땐 4가지가 주체가 어떠냐,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떠냐,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떠냐, 형식은 어떠냐. 절차나 형식은 사실 거의 같은 말이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 주체도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내용이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내용의 위법성을 가지고 내용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전체예요. 전체. 내용 위법성 따지는 게. 그래서 내용 위법성에서 아까 나온 거 있죠.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기속은 볼 게 없다고 그랬죠. 기속이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재량으로 들어가서, 저게 재량일 때 위법한가를 따지니까, 재량은 원래 위법성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권한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죠. 용돈을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줬어.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알아서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아버지가 나중에 가서 용돈 검사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줬으면 재량은 상대방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재량은 말하자면 웬만하면 위법성 평가를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대해서 위법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재량의 일탈남용입니다. 그래서 재량은 일탈남용하면 이때 위법해져요. 그러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위법하니까, 재량의 일탈남용이란 것은 이게 법에서는 일탈남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일탈남용이라는 것은 법에서 준 거보다 더 행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준 거를 더 행사했기 때문에 법은 더 이상 기준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재량표라면 여기까지가 법에서 허용한 기준이니까 재량은 여기까지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부분을 넘어버렸을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을 넘어섰죠. 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탈남용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은 보통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좀 이따 배울 비례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구속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4대 원칙으로 일탈남용을 잡아줍니다. 4대 원칙으로.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행정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새로 2022년, 23년에 들어온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얘네들이 작동이 돼서 쟤네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비교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러니까 위법하구나. 이러니까 적법하네.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르죠. 여기 위법, 적법. 근데 문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똑같이 물어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고, 하나는 이렇게 대답까지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막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복잡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제가 케이스집 같은 경우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리딩 케이스 행정법이 한 20개 됩니다. 많으면 한 20개, 많으면 한 30개까지도.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거를 한 열 몇 개, 저는 이제 꾀돌이 스타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15개, 15개, 20개 정도를 그냥 탁 치면 나올 수 있게 말하자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행정법이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행정법 아까도 얘기했죠. 쓰는 건 이제 나중에 괜찮아져. 쓰는 거는 몇 번 써보면 이렇게 쓰는구나 알아.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문제가 지금 어디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는 내용을 쓰지를 못해. 한참 이거 쓰다가 이건데 이렇게 한참 이거 쓰다가 저건데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법이 꽈락이 많아져. 그러니까 행정법은 적당히 공부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예 모르면 안 쓰죠. 근데 아예 모르면 안 쓸 정도로 공부하시는 분 없으니까. 근데 아는데 뭔가 알긴 아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써.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행정법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보통 15개, 많으면 30개까지 20개 혹은 30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심지어 문제 스타일까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구나라는 문제집의 문제까지, 기출문제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묻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답보다도 어떻게 묻는지를 알면 대답이 금방 나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행정법 공부를 한두 번 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맞아. 저러니까 힘들지. 근데 이제 행정법을 지금 첫 강의라고 했죠. 행정법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 저게 행정법이야? 알았어. 이러고 말아. 어쩔 수 없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시겠죠? 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조심하시라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같은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근데 처음에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행정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행정법. 다른 과목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니까. 형법이나 형소나 민소나 이런 것들 절차 한번 쫙 읊어주고, 그죠? 민소 같은 경우에도 절차 한번 쫙 훑어주고. 당연하죠.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절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법이나 형법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이 되고, 그죠? 형법은 뭐 처벌하면 되는 거고, 민법 이론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되게 간단한데 행정법은 특이하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행정법은 그래서 중간에 과정이 자꾸 들어와 있어. 나는 끝만 얘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대답을 잘해야 점수가 좋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행정법은 굉장히 그래서 독특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 점수가 주어져요. 다이렉트로 이거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귀합니다. 정말 어쩌다. 점수를 아주 쪼개서 한 2점짜리 문제다? 한 5점짜리 문제다. 그 정도일 때만 완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보통 10점 이상에서 20점 사이의 문제는 저거를 다 합쳐서 대답을 해야만 대답이 됩니다. 하나로만 끝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법 통론. 지금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정말 귀중한 오리엔테이션. 제가 헌법 할 때도 이런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았죠. 헌법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행정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치면 여러분 완전히 망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예전에 행정법 강의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강의를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강사님들이 이거를 안
바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행정법은 꼭, 그죠? 심지어 저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저것도 안 해줘. 답답하죠, 그러니까. 행정법 강의가. 요새는 모르고 저도 요새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당연히 안 들어보니까. 저는 행정법에 대한 그런 포언이 맺혀 있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행정법 강의를 하면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행정법 강의 들으시고 나면, 보통은 행정법이 점수가 많이 잘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할수록 제 예전 기억이 자꾸 살아나면서, 아, 맞아. 그때 행정보다 이거 여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되게 되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더 좀 현실감 있게 오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 강의 따라 들으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했구나, 이건 저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정법 통로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고, 오늘은 보통 원래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오늘은 보니까 행정법상 원칙, 여기 나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강의 속도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18회면 이거 강의 길어요.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하죠.